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가?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고 생각이 드는가? 여러분들이 진정 바라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진정 심장이 뛰는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세 가지에 주목해보세요. 첫 번째는 삶의 점들을 연결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 6개월간 리드 칼리지를 다녔고 이후 대략 18개월 정도 더 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자퇴했을까요?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혀 몰랐습니다. 대학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알아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 부모님이 평생 모아두신 돈을 쓰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자퇴하기로 결정했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꽤 무서웠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자퇴를 하고 깨달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펼쳐지는 여러 삶의 여정을 과감히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필수 수업을 듣고 흥미로운 부분들을 살펴보세요. 제가 이 과정 중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들은 미래의 모두 연결점이 되었습니다. 저의 호기심과 직관을 따른 결과 그것들은 나중에 애플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리드 칼리지에서는 아마도 미국 최고의 서예 교육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캠퍼스 전체의 모든 포스터, 모든 서랍의 모든 라벨들이 아름다운 캘리그래피로 쓰였기 때문이죠. 저는 자퇴를 해서 정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배우기 위해 서예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리프체와 산세리프체에 대해 배우고 글자의 크기를 바꾸는 것, 서로 다른 문자 조합 사이에서 훌륭한 타이포그래피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름답고 역사적인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가 들었던 서예 수업이 제 삶에 실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저희가 최초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디자인할 때 모든 것이 저에게 연결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타이포그래피를 개발했고 이 모든 것을 맥에 맞게 설계했습니다. 최초의 아름다운 타이포그래피를 갖춘 컴퓨터를 발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대학에서 당시 제 삶에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던 캘리그라피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맥의 서체 아이덴티티는 없었을 것입니다. 맥만의 고유한 서체나 비례적인 간격의 글꼴 같은 것들이 말이죠. 그리고 윈도우즈는 맥의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에는 이러한 서체 기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만약 제가 자퇴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서예 수업을 절대 듣지 않았을 텐데 이로 인해 개인용 컴퓨터에는 멋진 타이포그래피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의 저의 삶에서는 당장 연결이 불가능했지만 10년 후를 되돌아보면 매우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따라서 당신의 미래에 지금 하고 있는 점들이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감, 운명, 삶, 카르마 등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말이죠. 현재의 점들이 미래에 연결될 것이라고 믿으면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누군가가 닦아놓은 사회적 길에서 벗어나게 할지라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창업한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회사에서 어떻게 해고될 수 있냐고 물으실 겁니다. 이후 저는 몇 달 동안 정말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매우 공개적인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칠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뭔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애플에서 일어난 사건이 제 마음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거절당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제 일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이라는 타이틀이 달고 있던 심적인 부담감과 무거움은 다시 초심자의 가벼움으로 바뀌었고 모든 것에 대해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 중 하나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저는 EXT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픽사라는 또 다른 회사를 설립했고 내 아내가 될 놀라운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후 제 아내 로린과 함께 멋진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힘들었던 경험이었지만 저라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이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이 벽돌로 머리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저를 계속 지탱해준 단단한 마음은 제가 제 일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연인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일에도 해당됩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훌륭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보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마음의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찾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느 좋은 관계처럼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 계속 찾아보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세 번째,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7살이었을 때 저는 이런 인문문을 읽었습니다. 내일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언젠가는 맞을 것이다. 그 이후로 지난 33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는 일을 하고 싶은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며칠 연속으로 대답이 아니올 때마다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당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제가 제 인생에서 큰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준 도구입니다. 타인이 당신에게 거는 기대, 비교, 그로 인한 당혹감, 손가락질을 당할까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당신은 이미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도 그곳에 가기 위해 죽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목적지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고 피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생명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의 변화의 주체입니다. 새로운 것을 위해 낡은 것을 치워버려야만 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새롭지만 머지않아 당신은 점차 낡아질 것입니다. 너무 극적으로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도구마에 갇히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의 결과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의 내면을 압도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늘 굶주려서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며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갈망하고 항상 어리석게 살아서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에 열려 있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졸업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순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굶주리고 어리석은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잡스는 연설에서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당장은 현실에서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미래에는 그것들이 모두 연결될 테니 삶의 여러 과정을 과감히 경험하라. 둘째,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찾으라.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라. 셋째, 당신이 언젠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타인의 소리가 아닌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라. 여러분들은 이 연설을 듣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깨워줄 이야기 웨이크업이었습니다.